위너 하나금융. 위너 지금 아이돌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금융 얘기입니다. 이 하나금융이 론스타가 제기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는 얘기인데요. 변호사님, 이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왜 시작됐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사실 뿌리는 IMF죠. 네. 우리나라 IMF를 통해 가지고 금융기관 나오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기관, 알짜 기관들이 해외 사모펀드에 많이 팔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003년경에 이 미국계 이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인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한 3년 지나고 나서 고가의 그 영국계 은행인 HSBC에 이것을 매각하려고 하니까 먹튀 논란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검찰 고발이 있었고 실제로 그 당시 고위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HSBC에 넘기지도 못하고 소송은 이루어지고 그런 이후에 왔다 갔다 하다가 대법원 관련된 판결이 2010년에 나면서 이제 관련됐던 사람의 무죄가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 HSBC에 넘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는 피고인 하나은행에 이것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매각 대금이 한 8천억 정도 늦게 됐다. 결국 소송으로 질질 끌면서 빨리 넘겨지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은행 당신으로부터 해서 우리가 8천억 원 손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해서 지금 이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2016년에 제기를 했었는데 3년 만인 이번에 이 하나은행의 승소로 판결이 났다라는 결과입니다. 네, 정평론가님, 사실 네. 이번 소송 중재 신청 당시부터 하나금융이 이길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배적이지 않았나요? 네, 저도 그런 예상을 했는데요. 이제 네. 국제소송을 간다 하더라도 실은 국내에서 내려졌던 대법원의 판결이 큰 영향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당시 이 사건을 우리나라 법원은 어떻게 봤느냐? 네. 실은 이제 크게 두 축으로 나눴었는데요. 이제 핵심은 론스타라는 게 결국은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대주주 적격정 심사를 관련해 가지고 이 법원 판결이 들어갔는데 당시 이것에 이 소위 말한 매각을 허락했던 변영호 국장이라든가 이모 행장에 대해서는 무죄. 네. 그런데 론스타 측에서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유죄를 쳤단 말이죠. 이것은 결국 뭐냐? 어쨌든 우리나라 쪽에서의 공무원들의 행정에서는 큰 결격을 차지할 수가 없는 딜이었지만 론스타 같은 경우에는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함에 있어서 주가 조작을 통한 어쨌든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대법원이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미 론스타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부정적 행위를 안고 간 거예요. 네. 외환카드 주가 조작이라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시에 이걸 이제 들고 국제심판소에 갔을 때도 이미 론스타는 주가 조작이라는 것에 자기 멍해를 메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결과적으로 하나금융의 승리가 예견된다라고 했었는데 역시 뭐 국제 판결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 교수님, 이렇게 네. 불리한 상황에서도 론스타가 굳이 또 중재 신청을 낸 거는 뭘까요? 그 이제 이거는 하나금융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정부를 상대로 하는 ISDS를 이제 신청을 했고요. 네. 그 보험 대책으로 사실 하나금융을 2016년에 갑니다. 그래서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알지만 이 론스타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는지 뭐 다들 이해를 하실 테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이 판결이 뭐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으면 하나금융을 또 하기 위해서 거기서 전체 총액을 마친다 이런 작전으로 나왔다는 게 뭐 이 업계의 이제 분석이고요. 사실 그때 하나은행을 걸고 들어왔을 때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네. 지금 뭐 인제서야 우리가 웃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하나금융은 3천억 정도의 충당금을 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이제 다 풀렸는데 사실 지금 하나은행이 저렇게 승소를 함에 있어서 가장 애태우게 된 것은 한국 정부입니다. 왜 그런가요? 몇 달 있으면은 ISD에서 결과가 나오는데요. 네. 전적으로 이제 정부의 이 뭐 책임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진다든가 뭐 다른 어떤 뭐 유리하지 않은 판결이 나오면요. 모든 것을 정부의 책임으로 가고요. 지금 이 ISDS 소송에 정부 측에서 쓴 돈만 해도 4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금융이 이겨서 굉장히 좋지만 또 부담감은 더 커졌다. 이러한 결과를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 지금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금융이 이겨서 전반적으로 론스타가 불리해졌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남은 소송에서도 이기는 거 아니냐,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네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얘기가 들리는 후문은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하나은행이 이겼다는 그 결과는 하나은행에선 해피한 것이지만 네. 그 수백 페이지 되는 중재 판정문 내용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결국 그 어떤 법리를 거쳤는지는 아직까지 완전히 드러나고 있었지 않습니다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론스타가 이것을 하나은행 HSBC에서 넘기려다가 좌초되고 그것을 하나은행에 넘기는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불법적 개입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판정을 했는지 그것이 향후에 이와 론스타와 정부 사이의 그 관련된 소송에서 핵심일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의 정부의 태도인 것 같은데 아마 향후에 그 내용이 어떤지는 아마 후속 보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만약에 정부가 배상금 일부라도 물어줘야 된다. 만약에 이런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5조 원의 지금 배상 금액을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1조만 내도 우리가 승소한 그런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이제 전망들은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두 재판부가 사실 다릅니다. 지금 하나금융권은 국제상공회의소 소속이고요. 이쪽은 이제 다른 이제 국제투자 분쟁 이 재판부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다르게 진행이 되지만 희망적인 얘기는요. 두 재판부가 서로 긴밀하게 지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로 일정들 사실은 국가를 상대로 한 이 판결이 먼저 나온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요번에 이 양쪽의 재판부가 서로 이 일정들을 공유하면서 이걸 지금 뒤로 밀었거든요. 따라서 요번에 나온 이 재판 결과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유리하게 뭐 작용될 수 있는 그 분위기는 많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진짜로 하나 또 돈을 내지 않는 분야가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5조인데 1조 정도로 우리가 뭐 끝나면은 그거조차도 승소라는 기분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평론가님 네. 전망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그렇죠. 이제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금융은 일단은 정부가 팔라고 매각 명령을 내릴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걸 맞춰뜨려 가지고 론스타가 팔 것들을 받아가지고 했었던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판결도 뭐 론스타 측이 어쨌든 결격 사유도 다 본 뭐 그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금융의 이번에 이제 승소는 어느 정도 뭐 예견이 됐는데 정부 문제는 실은 이 사안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혹시 뭐 고의적으로 시간 끌기를 했는지 뭐 지연했는지 네. 여기에 또 이 재판부가 초점을 맞춘다면은 그렇군요. 이게 이제 또 다른 변수가 분명히 나올 수가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론스타가 이 죄를 저질렀나 안 저질렀나 외환카드 주가 조작을 했냐 안 했냐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했기 때문에 불법 판결이 나왔지만 그러나 또 한 축 정부가 시간을 끌고 지연 매각한 걸 가지고 이제 론스타가 계속해서 제기를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판결부는 또 어떻게 내릴지는 조금은 장담 못하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짧게 말씀드리면 네. 원래는 주권 면제다라고 해서 국가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됐냐면은 한미 FTA 속에서 정책과 관련된 게 문제가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네. 아시다시피 ISD 투자자 국가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그 한미 FTA에 이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송이 있었는데 네. 한미 FTA로 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이익이 있었지만 주권 면제 예외로서 ISD 소송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와 론스타 간의 소송 결과는 지금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최양호 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이슈 세 가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